안녕하세요. 투자자 손수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구독자가 100명이 됐습니다. 네, 어, 구독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더 올려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시스템 투자에 대해서, 부동산 시스템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반응이 좋았던 것 같고요. 어, 뭐 여러 가지 투자 메타인지 챌린지, 그리고 임장 챌린지까지 쭉 진행이 되고, 입지를 보고 이렇게 제가 맨날 하는 비교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 노하우를 알려드리니, 이렇게 카톡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그 중랑구, 광진구, 광동구, 하남시에 있는 단지들을 하나씩 가져왔고요. 8억대, 9억대 언저리에 있는 단지를 가져오고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개의 단지를 가져왔고요. 이렇게 망월동, 하남이죠. 그리고 강일동, 강동구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북구, 중랑구 이렇게 네 개로 가져왔고 광진구는 8억대 언저리에 있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30평대 기준으로. 그래서 뭐 있다 해도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 한라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걔는 전용 면적이 이제 20평대급이라서 제외하고 이렇게 네 개 단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투자금도 3억에서 2억 언저리에 있는 애들을 위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 이제 골든 센트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미사역 5호선 출구, 5호선역 근처에 있는 단지죠. 이제 8번 출구에서 이제 몇백 미터 안 되는 대단지입니다. 2014년식으로 준신축으로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미사 강변 하우스 디 더 레이크. 아, 이거 이렇게 어려워. 이 단지도 가져왔는데요. 이 단지를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기 바로 앞에 이제 미사 호수공원이 있고 이제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단지가 2년 정도 차이가 나요. 연식이 2016년이고 2014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 가격 최저가는 이제 골든 센트로가 이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났죠. 그리고 최고가는 5천만 원이나 더 비쌉니다. 12억이고 11억 5천이죠. 반면에 전세 가격은 골든 센트로가 전반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어요. 전세 최저가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호수공원 근처에 있는 환경 입지보다 미사역을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교통 입지가 좀 더 유의미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망월동에 같은 생활권에 있는 준신중급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 가격 차이밖에 안 나는데 분명히 전세 가격은 차이가 난다. 4천만 원이나 뭐 최고가는 차이가 날지언정 이 최고가는 요즘 잘 애매하죠. 전세가 잘 나가지 않으니까 최저가 위주로 저는 보는데 네, 4천만 원이나 2014년식의 단지가 비쌉니다. 그 이유는 저는 미사역 역세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투자금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3억 3천만 원이 들어가죠. 얘는 2억 6천만 원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좀, 약간 희망회로긴 한데, 뭐 9천은. 네, 어느 정도, 이 정도 받아낸다면은 투자금은 2억 중후반 정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얘가 메리트가 있겠죠. 네. 그래서 비사 골든 센트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다음은 강동구. 이 지도가 요 지도에서 바로 왼쪽에 있는 생활권이에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생활권입니다. 근데 강동구는 외곽 순환도로라고 하죠. 요 외곽 순환도로를 기점으로 이제 조금 하남 생활권에 편입되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강일 리버파크는 굉장히 단지 수가 많은데 이게 굉장히 임대 물량이 상당히 섞여 있어요. 50%가량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약간 매매 상승에 약간 천장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입지적으로는 강일역 근처에서 나쁘지 않고 택지를 형성하고 있고 또 하남 그 호수공원이 가깝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평지이면서 여기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네. 임대가 섞여 있다는 좀 단점이 있지만 나쁘지 않고 준구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격대는 이제 8억 후반에서 9억 초반 정도 형성되어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중앙
생활권에 위치한 6단지입니다. 리버파크 6단지고 사실 이 강일역으로 가까울수록 가격대가 조금씩 비싸지고 전세 가격도 비싸요. 그래서 사실 6단지에 지금 전세 가격 5억 3천만 원은 하나밖에 안 나와 있어서 비싸게 좀 올려놓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금도 이거보다 좀 더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뭐, 근데 여기는 뭐 4억대 이렇게 들어가니까, 뭐 비슷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구단지의 입지가 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항상, 어, 역세권으로 갈수록 좀 더 입지적인 우위가 있고, 아까 봤듯이 하남에서도 그런 게 조금 통용되기 때문에 바로 옆 생활권이어도 구단지가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5천만 원 차이 나고 전세 가격대가 좀 높게 형성되어 있어서 이렇게 뽑아봤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부동산에 잘 문의를 해 보셔야 합니다. 하남이랑 비교했을 때 하남이 전 더 좀 싸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골든 센트러가 8억 중반이기 때문에 얘랑 뭐 2천만 원 차이 나면은 뭐 서울이 낫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연식이 더 좋은 역세권을 투자로 좀 더 접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도 확실히 높게 형성되어 있죠. 얘보다는. 네. 얘도 전세 가격이 조금 야망일 수 있음에도 저는 얘가 좀 더 여기서 좀 더 기회를 찾아볼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성북구에 있는 삼선 현대 힐스테이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종로구 창신동의 창신 쌍용을 가지고 왔는데 완연한 서울이고 약간 서울에서 종로 생활권에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죠. 단점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언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역세권이긴 한데 6호선은 또 강남으로 바로 가지 않죠. 위쪽에서만 돌아다니는 호선입니다. 그래서 약간 한계점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역세권인 장점이 있고, 문제는 이게 굉장히 전부 다, 어, 언덕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이 창신 쌍용도 역세권으로 굉장히 가깝지만 이 길이 굉장히 언덕이에요. 네, 그 단점이고, 현대 힐스테이트는 더 언덕입니다. 여기 사이길이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사람이 걸어 다니는 길인데, 이게 뭐 계단을 막 타고 또 올라가고, 여기에서 또 언덕이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역세권이긴 하지만 이게 참 애매합니다. 언덕이 심해가지고. 그래도 아까 본 그 미사와 강동구에 있는 단지와 가격대가 비슷하거나 싸죠. 네. 8억 3천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중층 가격이. 그리고 전세는 이건 분명히 야망 전세예요. 약간 6억대. 최근에 서울의 전세 가격이 상당히 이제 상승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높게 형성돼서 이제 올라왔는데 그리고 이걸 물론 받아주는 전세 입자가 있다면 실거래가가 찍히면서 이제 또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겠지만 만약에 이걸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 실거주자들이 전세 실거주자들 받아주지 않는다면은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감안해서 보셔야 할 가격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투자금이 도리어 하남보다 더 적게 들어가죠. 2억 3천만 원이면. 이러면 굉장히 기회일 수 있는데 이 전세 가격은 반드시 부동산 사장님들 그리고 현재 전세 입자들이 이 가격을 찾으러 다니고 있고 약간 구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전세입자 버전으로 약간 세입자를 구하는 것처럼 전화 임장을 해서 한번 알아보셔야 됩니다. 어, 약간 야망일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창신상용 같은 경우에는 한 5억대 초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네. 뭐 보수적으로는 4억대 후반 이렇게. 이게 분명 여기가 연식이 낮아서 그렇게 조금 낮게 형성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중구축이기 때문에 연식이 그나마 메리트가 있어서 이렇게 높게 형성되는 감이 있는데 분명한 건 여기 입지가 좀 갈린다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약간 입지가 갈려요. 같은 언덕이어도 한 번 가냐 이렇게 두 번 이렇게 계속 올라가냐 이게 좀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세입자를 놓을 때 이게 세입자가 좀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빨리 나갑니다. 물론 손바뀜이 계속 일어나면서 그 전세를 올려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계속 바뀐다는 건 역전세의 위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중개 수수료가 계속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아무리 올려받는다고 하더라도, 올려받는다 하더라도 돌려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전세는. 그래서 약간 그런 감안을 하셔야 되는 단지라고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매매가를 싸게 간다면 창신 쌍용이 입지적으로 분명히 우위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보유 관점에서는 얘가 의미가 있지만, 음,
연식을 좀 고려하신다면은 얘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어떤 투자 기조로 가실 건지, 장기적으로 갈 건지, 중기적으로 팔고 나올 건지, 이런 거를 전략을 세워서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가져왔고, 창신 쌍용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로구이기 때문에 종로구 중구권에 있는 주요 업무지구로 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중랑구, 마지막 단지입니다. 중랑구의 이편한 세상 화랑대. 중랑구는 지금 앞에 있는, 뭐, 성북구, 강동구, 뭐, 하남보다 약간 떨어진다. 하남이랑 비슷하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이기 때문에 하남은. 그래서 하급지, 서울에서 하급지에 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 투자적으로 잘 접근을 하셔야 되고, 제가 가지고 온 단지는 17년식으로 상당히 신축급에 해당합니다. 서울에서는 이 정도면 신축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신축인데, 투자금을 2억 중후반 정도에 가져올 수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가져왔고요. 9억대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단지들이랑 살짝 비교하기가 살짝 애매해요. 네, 신축에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더 비싸고요. 마찬가지로 그 위에 역세권에 있는 단지를 가져왔습니다. 얘는 8억 2천이죠. 얘도 의미가 저는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중랑구에서 위상이 떨어지지만 분명히 역세권. 그리고 6호선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여기 한 400m 정도, 500m 정도 걸어가면 7호선이 있어요. 물론 이게, 어, 출퇴근에는 엄청 막히는 굉장히 기다리고 빡빡하게 가야 되는 호선이긴 하지만 강남으로 이제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걸어서 접근이 가능하죠. 그래서 테령 브라운 스톤도 가격 대비 아까 제가 보여드린 단지보다는 지하철 입지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가격 대비 저평가되어 있을 수 있다. 입지 그 중랑구 위상과 상관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편한 세상은 연식이 좋은 거에 비해서 얘도 나름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그래서 7호선까지 왔다 갔다 하기에는 나쁘지 않고 이 단지 내부가 상당히 쾌적해요. 그래서 선호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곳을 또 2억 중후반에 서울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근데 저는 최종적으로는 신축을 갖고 싶어요. 서울에서. 그래서 중랑구에도 오랫동안 조금 보유하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신축을 가지고 10년 이상 보유하고 얘가 조금 올랐을 때 좀 수익률을 높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매도도 조금 연식이 좋은 것들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입지가 살짝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위상적으로도 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신축을 좀 선택을 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어, 살, 제가 가지고 온 단지들이 상당히 다 비슷한 입지와 위상을 가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단지들도 충분히 고려해 볼 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단지들을 전부 다 임장을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임장을 하시고 제가 이렇게 운영하는 강의에서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는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네. 너무 단계가 있는데 카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상세하게 안내가 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어,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